자, 이번 시간에는 75페이지죠. 제 3절, 대리행위입니다. 대리행위는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죠. 자, 대리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민법 114조에서요, 대리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 현명을 해야 된다. 이래놨어요. 누가?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현명을 해야 한다. 자, 그러면 이 현명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인데요. 그렇죠?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현명한다 했는데 현명이 뭐냐? 이게 바로 이 대리행위를 상대방 너하고 하는데 이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의무 관계는 대리인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 저 사람한테 니하고 관계에서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하는 거다 라고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상대방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 행위는 본인을 위해서 행위하는 것이지 내가 책임지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바로 현명이다라는 것이에요. 현명. 이해됐나요? 현명. 즉 대리행위의 효과, 즉 권리와 의무 귀속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것, 이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 표시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본인을 위함을 표시한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요. 본인을 위함을 표시하는 것, 이게 현명이라고 그래요. 이 내용, 본인을 위함을 표시한다는 것은 본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행위, 당신과 하는 이 대리 행위의 효과인 권리 의무가 본인이라는 사람한테 기속된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의미가. 이게 바로 본인을 위함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을 바로 현명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즉 대리인이 현명해야만 드디어 현명해야만 대리 행위가 된다. 그럼 이래 되겠죠.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현명을 하지 않았으면 대원칙이 대리 행위가 아니다가 원칙이야.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적으로 현명하지 않았다면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았다면 대리 행위가 아니다. 대리 행위가 아니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요게 이제 민법 115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76페이지. 양갈로 4번에요. 현명하지 않은 대리 행위의 효력. 그것은요, 민법 115조에서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래 되겠죠. 그때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여기 자기가 뭐야?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리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간주해버립니다. 간주해버리니까 대리인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문제가 되고, 따라서 대리인은 내가 표시상에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취소하겠다 라는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간주에서 대리인 스스로가 책임지도록 해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취소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민법 115조 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입니다. 자, 대리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은 곧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말은 곧 표시상의 착오를 주장하여 취소할 수 없다. 대리인은요, 이 내용을 우리는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대원칙입니다. 현명하면 대리행위, 그죠? 대리행위니까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법률효과가 발생해요. 그런데 현명하지 않았을 때는
대리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효과가 귀속. 이렇게 된다는 거죠.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귀속되는 게 아니라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귀속. 이게 현명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입니다. 다만 말이죠. 다만 이 현명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이 대리인 자격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대리행위로 인정한다. 그러면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겠죠. 그게 바로 115조의 원칙과 예외예요. 여기 원칙은 대리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대리인 스스로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만약에 이 대리행위 아닌 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대리행위로 인정한다. 이렇게요. 그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현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볼까요? 현명. 현명했는 경우, 현명하지 않은 경우를 크게 나누니까 현명을 했다라고 할 때 현명은 어떻게 하냐? 현명의 방법은 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본인의 이름을 앞에 쓰고 그 다음에 대리인 자격을 표시하고 대리인 이름을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나 되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요. 예컨대 갑이 본인이고 대리인이 을이라면 갑의 대리인 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시해요. 그런데 이 대리인 을이 말입니다. 여기다가 그냥 갑의 도장 이름을 써버리고 자기가 마치 갑인 양 갑의 이름을 써버리고 갑의 도장을 이렇게 찍어버렸어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 이걸 서명대라 그래요. 이것도 본인을 이렇게 현명했다는 면에서는 같죠. 본인을 현명했죠. 이게 현명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네요. 서명 대리도 현명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이게 판례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 알아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76페이지에 보면 양가로 3번에 현명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현명은 구두로도 할 수 있고 말로 서면으로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요. 거동에 의해서도 현명을 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받은 것을 대리인이 말이죠. 대리행위 할 당시에 그 상대방이 볼 수 있도록 앞에 딱 내놓고 위임장을 내놓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거동을 통해서 지금 나는 저기 나한테 일 맡긴 저 사람이 본인인데 내가 위임장 받아서 왔다. 그래서 나는 대리인 자격으로 여기 써 있는 위임인 위에서나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거동에 의한 현명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현명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그죠? 어쨌든 간에 상대방이 대리인 자격으로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면 그것이 모두가 현명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그 내용을 정리해 두시면 좋겠다. 첫 번째 현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대리행위 말이죠.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할까? 하자의 판단은 누구를 기준으로 해야 될까?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법이 116조에서 규정을 해놨습니다. 원칙은 대리인이 대리행위의 주체이기 때문에 대리인을 기준으로 표준으로 해서 정한다. 대리인 기준설 이걸 취해놨습니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대리인이 사기당했으면 그 대리행위는 사기당한
의사표시인 대리행위다. 대리인이 강박을 당했으면 대리행위는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다. 대리인이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했으면 그 대리행위는 착오에 하는 의사표시다. 대리인이 모든 내용을 알고 거래했으면 그 대리행위 안에는 악의의 대리행위다. 대리인이 부주의해서 대리행위했다면 대리행위는 과실이 있는 대리행위다. 부주의 있는 대리행위다. 대리인이 폭리행위를 취했으면 그 대리행위는 불공정한 법령인 104조 폭리행위가 된다. 대리인이 적극가담하여 이중매매를 했다면 그 대리행위는 적극가담한 이중매매, 부동산 이중매매가 된다. 이렇게 해요. 저는 뭐예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대리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냐 몰랐냐. 알았다면 악의의 대리행위, 몰랐다면 선의의 대리행위. 대리인이 과실이 있으면 부주의 있는 대리행위, 과실이 없으면 무과실 대리행위. 대리인이 비지인이 표시했다면 그 대리행위는 비지인이 표시가 들어있는 대리행위. 이렇게 해요. 그래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대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대리인 행위설을 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만 예외적으로 대리인을 표준하는 게 아니라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 기준으로. 어떤 경우일까? 어떤 경우에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될까요? 그래요. 여기는 본인으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예외적 현상은 바로 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가지고, 즉 대리인이 대리 행위 하잖아요.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상대방과 함에 있어가지고 본인의 지시에 쫓아서 그 내용 지시하는 대로 대리 행위했다는 거예요. 즉 특정의 행위를 본인이 위임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지시하니까 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서 대리 행위를 했다.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한 경우 이렇게요. 자, 이런 경우요. 특정 행위를 위임받아서 본인의 지시에 쫓아. 이 지시에 쫓아서라는 건 뭐냐? 지시에 그대로 따라서 순응한다는 거죠. 이러한 경우 이 대리 행위는요. 사실상 본인이 의사를 결정해서 지시하니까 그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니까 사실은 본인이 한 행위와 같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 본인이 모든 것을 정했으니까 대리 행위에 하자 있는지 없는지는 전부 본인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된다. 요렇게 되네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경우는 본인의 지시에 쫓아 대리인이 대리 행위했을 때 한한다. 이렇게요. 자, 요것이 이제 대리 행위의 하자의 판단 기준입니다. 하자의 판단 기준. 자, 이것이 우리 교재는 77페이지에 민법 116조에서 설명하고 있죠? 116조. 자, 거기서 원칙과 예외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이 살펴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리인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 자,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대리인이 하는 그 대리인이라는 사람은 일정한 능력을 갖추고 해야겠죠? 보통 능력에는 사람의 능력, 그렇죠? 사람의 능력에는 권리 능력도 있고요. 의사 능력도 있고요. 행위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법률 행위를 할 때는 이것도 갖춰야 되고 이것도 갖춰야 되고 이것도 갖추어야 유효하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말이죠. 대리인의 능력에 관해서는 이 대리 행위를 하게 되는 대리인은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냐 라고 봤더니만은 민법 117조에서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해놨어요. 제가 해버렸어요, 이거. 그러면 이 대리 행위를 하는 대리인이라는 사람은 행위 능력이 없는
또는 행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인 대리인이라도 이 대리행위는 유효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렇습니다.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일지라도 이 말입니다. 즉 대리권을 수여하거나 대리권이 발생할 당시에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도 그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했을 때 그 대리행위는 확정적 유효다 이 말이야. 이 말은 뭐냐? 이것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즉 제한 능력자라는 이유로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라는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민법 117조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행위능력자 아니어도 무방하다 이 말이잖아. 행위능력자 아니어도 그 말은 대리행위가 확정적 유효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취소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 117조는 행위능력은 요하지 않지만 요거는 필요 없다 했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죠. 따라서 최소한 의사능력은 갖추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여기에 의사능력은 갖추어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 갖추어라. 그래야 유효가 된다. 이렇게 되네요. 이 두 가지 의미를 여기 117조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겠다라는 것이네요. 자, 우리는 78페이지에 이 내용이 되어 있어요. 자, 권리능력과 의사능력은 대리인도 갖추어야 한다. 그렇죠? 대리인도 의사능력, 최소한 의사능력까지는 갖추어야 한다. 만약에 대리인이 의사능력 없는 상태로서 대리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무효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해야겠네요. 대리인이 의사 무능력 하에 대리행위를 했다면 이때는 무효인 대리행위다. 그죠?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의사능력은 갖추어야 유효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대리인이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했다면 무효인 법령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양갈로 2번에 행위능력. 행위능력에 대해서는 민법 117조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능력자, 즉 행위 제한능력자일지라도 유효한 대리행위로 확정된다. 따라서 이것은 취소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죠. 자,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자,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대리효과. 이 대리행위로부터 발생하는 대리효과, 즉 권리 의무죠. 대리효과라는 것은 대리행위에서 발생하는 생기는 권리 의무 관계를 말합니다. 이게 바로 대리효과죠. 자, 이때 대리효과는요, 이 권리 의무는 기본적 권리 의무든 부수적 권리 의무든 다 포함합니다. 다 포함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리효과는 어떻게 하냐? 기본적이든 부수적이든 모든 효과는 전부 다 어디 가요? 직접 본인에게 귀속한다. 이런 말입니다. 모든 기본적이든 부수적이든 그 권리 의무라는 것은 직접입니다. 간접이 아니고 본인한테로 귀속되어진다. 이게 대리효과입니다. 요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죠. 기본적이든 부수적이든 예컨대 뭐 해제권이 발생한다든가 취소권이 발생한다든가 또 채무 불이행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든가
그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부수적 효과 아닙니까? 그래서 부수적 효과도 역시 누구한테? 직접 본인한테로 기속한다. 즉 대리인에게로 기속했다가 다시 본인한테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는 게 대리 효과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78페이지 한번 볼까요? 우리 교재 78페이지 보면 대리행위의 효과 해가지고요. 본인과 상대방 사이 관계로서 그 법령의 효과는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한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의한, 즉 대리인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면 그 불법행위는요. 대리인이 책임져야죠. 왜? 불법행위는 대리 제도가 적용될 수 없죠. 그래서 대리인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은 대리행위가 아니고 불법행위는 대리행위가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은 대리인 스스로가 불법행위에 대한 상대방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죠.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본인이라는 사람은요, 대리제도를 만들 때 본인이라는 사람은 권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의사 능력을 갖출 필요도 없어요. 본인은. 그죠? 왜냐하면 대리인이 의사결정을 해서 대리행위를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본인은 의사 능력조차도 필요 없습니다. 본인은 그래요. 사람이면 돼요. 사람. 본인은 사람이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했어요. 대리의 삼면관계를 쭉 살펴봤습니다. 대리권관계, 대리행위관계, 대리효과관계. 이것을 우리는 대리의 삼면관계라 그래요. 이 내용에 지금 우리가 설명했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정리해 두시고 나중에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거예요. 이런 형태, 저런 형태로 이 내용을 적용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이 내용을 머릿속에 숙지해야 된다. 자, 다음 시간에는 복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